누군가에게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붙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윤세영에게 일어난 기막힌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전체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영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짙은 회색 빌딩 숲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스타라이트 기획 유리 건물. 이곳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는 윤세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영은 다가오는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영 씨,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말 잘 만들었네요. 역시 우리 팀의 숨은 실력자네요. 장태훈 팀장의 목소리에 세영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태훈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영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팀장으로서 항상 다정하고 세심한 면이 있었지만 가끔 그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맡은 일인데 당연히 잘해야죠. 세영의 말에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한숨 소리. 김주리 과장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술을 살짝 비틀었어요. 주리는 세영보다 6살이나 많은 선배지만 어쩐지 세영을 대할 때면 경계하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면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어. 발표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주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세영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과장님. 발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우는 그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내며 말했죠. 두 분 다 고생이 많네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게 어떨까요? 내일 발표도 있으니 체력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주리는 태훈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리가 자신을 견제하는 이유가 업무적인 경쟁심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날 밤 장태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타라이트 기획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카페에 앉아있던 태훈은 김주리와 함께였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주리가 살짝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아내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야근이라고 했다가 들통날 뻔했잖아요. 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주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태훈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습에 주리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태훈은 그런 시선을 무시한 채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 나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윤대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네. 조문이 밤새 걸릴지도 몰라. 태훈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까지 묻어 있었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훈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내는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 고생 많다. 내일 봐. 전화를 끄는 태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세영 어머니 장례식이라고. 정말 기발한데요. 그의 어머니는 멀쩡히 살아계신데 급한 상황에서 생각난 거야. 어차피 내 아내는 세영을 모르잖아.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야. 내일이면 다 잊혀질 거야. 태훈의 말에 주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위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세영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피스 와이프가 됐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영은 이 일과 전혀 상관없어. 태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만 주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리듬을 타며 움직였어요. 난 그저 궁금할 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센스 있고 성실하다는 윤대리가 사실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태훈은 주리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곧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그만 가자. 시간 늦었어.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들 뒤로 카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태훈은 주리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 하룻밤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타라이트 기획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윤세영은 오늘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녀는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 장태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태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영은 무심코 그를 바라봤고 그 순간 태훈과 눈이 마주쳤죠. 태훈은 서둘러 회의실로 들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훈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손짓으로 보아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영은 곧 있을 발표에 집중하려 했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던 세영의 귀에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어? 어제 태훈 팀장이 모텔에서 여자랑 나오는 거 봤대. 진짜? 누구랑? 모르지. 근데 그 소식을 태훈 팀장 와이프 친구가 봤다던데. 세영은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제 태훈이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그의 사생활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세영은 식사를 계속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세영의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영은 태훈과 주리의 표정이 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훈은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지만 주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세영은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우아한 차림의 그 여성은 태훈의 아내임이 분명했습니다. 세영은 이전에 회사 행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태훈 씨 계신가요? 사무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웬일이야? 태훈의 아내는 세영을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섬뜩했어요. 당신이 윤세영 씨죠? 세영은 당황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제 우리 남편이랑 어디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어제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태훈의 아내는 잠시 세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태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요? 당신은 어제 세영 씨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면서요?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장례식이라고. 그녀의 어머니는 지방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세영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시선이 장태훈에게 향했습니다. 태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태훈이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제 친구가 당신을 봤어. 모텔에서 어떤 여자랑 나오는 걸. 그래서 내가 물었지. 어디 있었냐고. 그랬더니 윤세영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왔다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 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그녀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죠. 특히 김주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등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계세요.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훈의 아내는 세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럼 내 남편은 왜 당신 어머니 장례식에 간다고 했을까요? 태훈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사무실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뭐가 창피해요? 사람들한테 다 들키기라도 했나요? 태훈의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그때 김주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세영이는 어제 팀장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주리의 말은 겉으로는 세영을 돕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죠.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은 누구랑 있었던 거죠? 태훈의 아내가 주리를 향해 물었어요. 주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최근에 세영이와 팀장님이 자주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걸 봤어요. 업무상 필요해서겠죠, 아마도. 그 말에 사무실 안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세영은 주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마치 세영과 태훈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죠.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는 집에 있었고 팀장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훈의 아내는 잠시 세영을 바라보더니 이내 태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자 사무실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세영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태훈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그리고 주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날 오후부터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영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세영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영의 책상 위에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긴급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어요. 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태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시 정각 세영은 인사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사팀장 박지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윤세영 씨 앉으세요. 세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내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리와 장 팀장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팀장님과 그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제보에 따르면 두 분이 함께 회사 밖에서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늦은 시간까지. 그건 업무 때문이었어요. 세영이 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신제품 발표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회의했던 거고 저희 팀 전체가 함께 있었어요. 지연은 다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장 팀장은 당신의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고 말했을까요? 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전 그날 집에 있었어요. 팀장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세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고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한 적이 없었죠. 면담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세영은 복도에서 김주리와 마주쳤습니다. 주리는 세영을 보자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면담 잘 끝났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소문은 곧 잊혀지기 마련이야. 세영은 주리의 위선적인 태도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주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누가 봤나 봐. 너랑 팀장님이 밤늦게까지 함께 있는 걸. 그리고 팀장님 부인도 뭔가 의심하고 있더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 팀장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주리는 세영의 어깨를 툭 치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알아. 근데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 한번 소문이 나면 진실이 뭐든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사무실로 돌아온 세영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영은 사내 메신저에 올라온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마케팅팀의 오피스 와이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했어요. 세영의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열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윤세영에 대한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졌고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장태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업무를 계속했지만 세영과 단둘이 있는 상황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김주리는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세영 주변을 맴돌았죠. 그날 밤 세영은 마감 업무를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시계는 이미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그녀의 컴퓨터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세영은 자료를 마무리하고 컴퓨터를 종료했어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김주리의 목소리였어요. 세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계단 입구에 서서 그녀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정해, 주리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장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냉정하다고요? 당신 때문에 온 회사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고요. 세영이가 당신의 불륜 상대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이젠 나마저 의심받고 있어요. 아무도 너를 의심하지 않아. 다들 세영이만 주목하고 있잖아. 그게 더 화나요. 나는 당신의 진짜 파트너인데 모든 책임을 세영이한테 떠넘기다니. 세영은 숨을 죽이며 대화를 계속 녹음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이것이 자신을 구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이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당신이 모텔 예약했잖아. 그날 내 아내에게 거짓말하게 한 것도 당신이었어. 그래도 날 지켜준 건 세영이지. 내가 아니라. 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리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뭐라고? 나를 버리겠다고? 그 애 때문에? 세영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내게 큰 경고였어.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주리의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것은 차갑고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비겁하군요. 당신이 그렇게 가정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나랑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죠. 세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계단 중간에 서 있는 태훈과 주리가 보였습니다. 주리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태훈은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때 주리가 갑자기 태훈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태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해. 세영은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조용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계속 진행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계단에서의 포옹이 끝나고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세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세영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오늘 녹음한 파일과 사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증거였어요. 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진실이 드러날까?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세영은 장태훈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문득 태훈이 사무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은 날을 기억해냈습니다. 회사 행사 때 태훈의 아내가 방문했고 당시 방명록에 연락처를 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세영은 회사에 도착해 행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방명록에서 태훈 아내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장미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명을 쓰고 살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세영은 태훈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미영님 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 기획의 윤세영입니다.
우선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세영은 메시지를 보낸 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이 녹음한 오디오 파일과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긴 설명글을 함께 보냈어요. 저는 장태훈 팀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식이라는 거짓말을 이용해 자신의 불륜을 감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어젯밤 제가 우연히 듣게 된 태훈 팀장님과 김주리 과장님의 대화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거짓 누명을 쓰고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오후 세영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의 번호였어요.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영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보내준 증거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세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어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세영 씨는 날 지켜줬고 태우는 날 속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세영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지도 이해해요. 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미영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사에서 아직도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요? 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제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세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생겼고 그 진실은 곧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세영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진실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증거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스타라이트 기획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 글에는 장태훈과 김주리의 대화 녹음 파일과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강력했어요. 저는 윤세영입니다. 저는 장태훈 팀장과 아무런 부적절한 관계도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적이 없으며 제 이름이 거짓 알리바이로 사용되었습니다. 첨부된 증거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게시글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세영은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10시 정각 인사팀장 박지현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장태훈 팀장님, 김주리 과장님,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태훈과 주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태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리의 눈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회사 전체 메일이 도착했어요. 인사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략했지만 명확했죠. 장태훈 팀장과 김주리 과장의 사내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윤세영 대리에 대한 모든 의혹은 해소되었으며 회사는 그간의 억울함에 대해 공식 사과드립니다. 세영의 책상으로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위로를 건넸어요. 세영은 담담하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소문을 믿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소문에 맞서 더 빨리 행동하지 못했을까? 오후 3시 세영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인사팀장 박지현과 대표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세영 씨,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대표이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영 씨의 승진을 검토 중이에요. 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승진은 물론 좋은 제안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감사합니다만 제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세영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 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죠. 그날 저녁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였어요. 세영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 그 시선은 존경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 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세영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언젠가는 진실이 돌아오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이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짓 누명을 쓰지 않았고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힌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세영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불륜녀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인정받는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